안녕하세요. 저는 팀 남프로그래머즈의 트리플러스 발표를 맡은 33기 박예찬입니다. 발표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 기획입니다. 초기 서비스를 기획할 당시 사회적 이슈 키워드는 위드 코로나였습니다. 한 설문조사에서 위드 코로나가 되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은 여행이며 해외보다는 국내 여행을 원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부 측에서도 숙박대전 등 여러 이벤트를 통해 국내 여행을 장려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산하면 해운대 등 국내 여행은 다 가는 곳만 가서 특별한 경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해외 가이드는 구하기 쉬우나 국내 가이드 구하는 사이트는 극소수인 점, 낯선 사람과 경험을 공유하는 것 또한 여행일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트리플러스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트리플러스는 유저가 가이드가 되어 자신만의 특별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고 혹은 여행지에서 가이드를 받아 특별한 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웹서비스입니다. 메인 페이지입니다. 우리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간단한 안내 문구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스크롤을 내림에 따라 색이 채워지는 비행기가 있는데 현재 마우스 커서가 보이질 않지만 동그라미 혹은 비행기 모형을 누르면 해당 위치로 넘어가도록 구현했습니다. 스크롤이 모두 내려지면 비행기에도 색이 채워지도록 하여 제공되는 컨텐츠를 모두 볼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관리자 페이지를 제외한 모든 페이지는 반응형으로 모바일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도 맵 페이지입니다. 왼쪽 사이드바에서 현재 지도 범위 내에 있는 가이드의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인원이 모두 차면 예약 마감 표시가 나타나고 7일 이내라면 빨간색, 아니라면 파란색으로 가이드까지 남은 날을 보여줍니다. 가이드 카드를 누르면 상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마우스 커서가 보이진 않지만 가이드 카드와 지도의 마커는 서로 연동되어 있어 카드에 커서를 가져다 대면 마커 쪽에서 표시가 나타나고 또 마커를 누르면 자세한 상세 내용 창이 뜹니다. 지도를 확대하면 사이드바에서 확대한 범위 안에 있는 가이드 카드만을 보여줍니다. 본인이 여행 가고자 하는 날짜, 가이드의 성별 등을 기준으로 가이드 카드를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회원가입 페이지입니다. 간편하게 카카오, 구글 소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따로 회원가입을 진행할 때는 유효성 감사를 모두 진행합니다. 올바른 정보를 입력하고 회원가입을 누르면 이메일 인증하라는 안내가 나타납니다. 이후 이메일이 인증되어야지만이 로그인이 가능해집니다. 여행관리 페이지 가이드 모드입니다. 로그인한 사람만 가이드 카드를 생성할 수 있고 딱 한 개만 가능합니다. 가이드의 제목은 20자로 제한을 걸었습니다. 성별은 토글의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총 3개까지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저는 코드 스테이지를 대표하는 사진들을 선정해 넣어보겠습니다. 날짜는 오늘을 기준으로 그 다음 날부터 가이드를 만들 수 있도록 했고 하루 전에 가이드는 취소할 수 없도록 구현했습니다. 대표 장소를 입력받을 때에는 도로명 주소만 받습니다. 시작 시간, 종료 시간의 경우 종료 시간이 시작 시간보다 앞선 시간일 수 없도록 제한을 걸어두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작 시간이 오후면 종료 시간은 오후만 선택이 가능하도록 만들었고 만약 오전 5시부터 시작이라면 종료 시간은 오전 5시 이후의 시간, 오후 1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원을 입력하는 것도 양수로만 입력을 받을 수 있도록 구현했습니다. 가이드 설명에는 가이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넣을 수 있습니다. 추후 재모집 예정일은 선택사항으로 이후에 똑같은 가이드를 열 것인지 여부를 묻는 칸입니다. 자, 작성하고 가이드 카드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카드를 생성하면 지도 맵 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작성한 카드의 경우 신청하기, 채팅하기가 모두 불가능합니다. 프로필 사진이나 닉네임은 따로 마이 페이지에서 설정해주지 않으면 기본 제공되는 걸로 나타납니다. 여행관리 페이지 여행자 모드입니다. 예정된 여행에서 신청된 가이드 카드를 확인할 수 있고 취소하기, 채팅하기가 가능합니다. 날짜 빠른 순, 날짜 느린 순으로 정렬이 가능합니다. 이 페이지는 무한 스크롤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한 번에 6개의 카드씩 보여줍니다. 만약 가이드해주는 사람이 해당 가이드를 취소하면 취소된 여행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다른 카테고리인 지난 여행에서는 이미 시간이 지난 완료된 가이드 카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올린 가이드에 신청자가 들어왔습니다. 채팅하기를 눌러 신청자와 실시간 채팅을 할 수 있습니다. 채팅방에 들어가서 실시간으로 채팅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왼쪽 사이드바 제2의 유저와의 채팅방을 보면 아직 읽지 않은 메시지 알림이 떠 있습니다. 최대 99개까지 숫자로 아직 읽지 않았음을 알림으로 보여줍니다. 또 실시간으로 연락하다가 내가 지금 채팅하는 상대방이 아닌 다른 상대방에게서 연락이 온다면 그것도 실시간 알림으로 바로 보여줍니다. 홍대 토백이 유저에게 연락이 실시간으로 오고 알림이 뜹니다. 안 읽은 메시지가 있는 방에 들어가면 알림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해당 채팅방에서 똑같이 실시간 채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팅방을 나가면 메시지는 모두 받기 때문에 알림이 더 이상 뜨지 않습니다. 채팅방은 상대 닉네임 좌측 상단에 X 표시로 나갈 수 있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유저가 아닌 전시에 빠지다 유저로 X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방에서 나갔다는 안내 문구와 함께 더 이상 메시지를 보낼 수 없도록 막고 빨간색으로 방을 표시했습니다. 마이페이지입니다. 마이페이지에서도 드디어 닉네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닉네임도 유효성 검사와 중복 검사가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이메일도 수정이 가능한데 그 경우 이메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받아 적으면 그리고 인증이 되면 수정이 가능합니다. 지금 내가 어디 살고 있는지 지역 표시도 가능합니다. 프로필 사진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수정 버튼을 누르고 파일을 선택한 후 저장을 누르면 수정이 완료됩니다. 비밀번호 수정과 회원 탈퇴도 가능합니다. 현재 마이페이지에서 수정을 하면 모든 페이지에 바로 적용이 됩니다. 제가 작성했던 가이드 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관리자 페이지입니다. 관리자 페이지는 URI에 패스로 어드민을 넣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관리자로 로그인하면 지금 진행 중인 가이드 카드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는 페이지네이션으로 구현해 더 많은 페이지가 생기면 최대 6개까지의 페이지만 보여주고 다른 페이지는 생략합니다. 가이드 카드에 대한 상세 정보를 볼 수 있으며 관리자는 가이드 카드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에서는 서비스되고 있지 않은 경로를 진입하게 되면 메인 페이지로 자동으로 넘어가도록 구현했습니다. 사용된 스택입니다. 배포는 HTTPS로 진행했고 코드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클라이언트만 배포 자동화를 진행했습니다. 실시간 채팅을 위해 프론트와 백엔드에서는 소켓.io 스택을 사용했고 이메일 인증을 위해서는 노드메일러, 사진 업로드를 위해서는 리액트 AWS S3, 뮬터 등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에서는 프론트엔드를 지망하는 3명 모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개발 기술이 그렇지만 특히 프론트엔드의 기술은 매우 빠르게 변화합니다. 프론트엔드 개발자의 자질은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적용하는 것이라 생각하여 이번 프로젝트 동안 각자 새로운 기술을 한 가지 이상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3일 정도 공부에 매진하고 토익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공식 문서, 구글링 등을 참조하여 배웠습니다. 공부하는 방법은 다 비슷하겠지만 저희 팀에서는 자발적으로 성장하는 개발자가 되기 위해 도전적으로 새로운 기술들을 도입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팀원 재현님께서 대답해 주시겠습니다. 재현님은 따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기술보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술을 더 학습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용하고 있는 기술이지만 기술 내에서도 옵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기에 그 옵션들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2주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면서 겪지 못한 에러가 아직 있을 것이라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백엔드 개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안정성이라 불안정한 상태에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기보다는 사용하는 기술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네 번째 질문은 팀원 하경님께서 대답해 주시겠습니다. 하경님, 여행관리 페이지 여행자 모드에서 가이드 카드가 무한 스크롤로 그것도 인터섹션 옵저버로 구현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희 웹앱은 앱상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반응형 페이지로 만들었습니다. 페이지네이션이나 더보기 버튼보다 무한 스크롤일 때 불필요한 클릭 수도 없고 페이지 로딩도 빨라서 모바일 화면에서 사용자 경험에 더 좋다고 생각되어 무한 스크롤을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무한 스크롤 구현에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흔한 방법으로 스크롤 이벤트를 이용하는 방법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스크롤 이벤트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이벤트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단점 때문입니다. 스크롤 이벤트는 스크롤 탑 클라이언트 높이를 조회하여 페이지의 끝을 구하기 때문에 매번 리플로우 됩니다. 또한 호출수를 조정하기 위해서 디바운스, 스로틀을 사용해야 하는데 인터섹션 옵저버는 사용도 간편하고 앞서 말한 과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스크롤 이벤트의 상위 호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번거로운 과정 없이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있고 다루기도 비교적 수월하기 때문에 인터섹션 옵저버를 사용하여 무한 스크롤을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질문은 팀원 예지님께서 대답해 주시겠습니다. 예지님, 카카오 API는 기본적으로 마커 메소드가 내장되어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오버레이 메소드로 마커를 구현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네,
마커 메소드 대신 오버레이를 마커로 사용한 이유는 느린 네트워크 환경에서도 마커를 빠르게 표시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처음 마커를 표시할 때에는 카카오지도 API에서 제공하는 마커 메소드를 사용했지만 원하는 모양의 마커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이미지 파일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이는 느린 네트워크 환경에서 마커가 느리게 나타나는 문제를 발생시켰고 마커만 없는 상태로 사이드바에 가이드 카드만 표시되는 등의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HTML 문자열 또는 DOM 엘리멘트로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는 커스텀 오버레이를 사용하여 마커로 활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느린 네트워크 환경에서도 마커가 가이드 카드와 함께 정상적으로 표시되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네, 3플러스를 만든 남 프로그래머지 팀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인 저는 풀스택으로 팀에 공헌하였고 배포를 진행했습니다. 하경님께서도 풀스택 포지션으로 팀의 디테일적인 기능들 구현에 많은 공헌을 해주셨고 예진님은 프론트가 주이셨지만 도전이 될 몇 기술은 서버에서도 구현해 보셨습니다. 재현님께서는 백을 담당해 대부분의 컨트롤러,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셨고 저희 뒤에서 늘 노련하게 에러들을 해결해주는 해결사의 역할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이제 프로젝트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희는 프로젝트가 끝나면 난 프로그래머지 라며 당당하게 내가 개발자가 됐음을 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팀명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가 끝난 이 시점에서 돌아보면 내가 지금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나? 의문이 생깁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은 나는 아직 모른다는 것, 더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제서야 부트캠프를 빠져나왔고 개발자의 커리어를 쌓아놓은 것도 단 하나 없으니 프로그래머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프로젝트를 끝마침으로써 프로젝트 전보다 지금 더 성장했습니다. 프로그래머라는 타이틀은 떳떳하게 내세울 수 없어 빠졌지만 그럼에도 남아있는 난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은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성장하는 나입니다. 언젠가 프로그래머의 타이틀을 손에 쥐어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성장하는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난 프로그래머지의 박예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